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1년 만에 처음으로 7%를 넘겼습니다. 20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은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24일 미주리주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무려 600발의 탄약을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더딘 속도로 증가할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팰리세이즈 박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스테파니 장 후보의 2년 전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정치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1년 만에 처음으로 7%를 넘어 7.16%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급격히 둔화된 주택 매수 수요는 더 약해질 전망입니다. 20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은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기지은행협회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마감된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전주 대비 0.22%포인트 오른 7.16%를 기록했습니다. 2001년 이후 최고입니다. 올 봄까지 주택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고 가격이 급등했지만 연준의 인플레 저지 고금리 정책에 꺾여 가격과 수요가 내리막길로 들어섰습니다. 모기지은행협회의 모기지 신청지수도 연속 하락해 일주일 새 1.7% 떨어졌습니다. 11주 중 10주 하락하는 추세로 신청활동이 1997년 이후 가장 둔해졌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함께 모기지 이율은 올 초 대비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지수 제공업체인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미국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8월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가 전월보다 0.9%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2달 연속 집값이 내려갔습니다. 하락폭도 7월 0.2%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특히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3% 떨어져 지난 2009년 3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고 샌프란시스코 마이너스 4.3%, 시애틀 마이너스 3.9%, 샌디에이고 마이너스 2.8% 등 집값이 비싼 서부 해안 대도시들이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워낙 급등한 탓에 1년 전보다는 여전히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을 이어갔지만 그 폭은 역대급으로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8월 집값은 13% 상승해 7월 15.6%보다 오름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이 한 달 만에 2.6%포인트 감소한 것은 지난 1987년 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폭입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다가오는 할로윈 사탕 구입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전망입니다. 물가 상승은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비용 부담에 식사와 모임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동부를 인용해 사탕 가격이 1년 전보다 13% 이상 증가하며 연간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건비가 상승하고 밀가루와 설탕, 우유 등 재료비가 오르면서 이런 사탕 가격 인상을 부추겼다고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각 가정에서 할로윈 기간 사용하는 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미소매협회에 따르면 일반 가정의 경우 올해는 사탕과 의상, 장식품 등에 $100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0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데이터 샘블리는 특히 스낵 제조업체 마스의 스타버스트와 스키들즈가 각각 35%, 42% 인상되면서 다른 제품과 비교해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CNN은 노인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식사와 모임을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2%를 기록하면서 사회보장연금 외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월세가 가파르게 오른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타격을 더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내년에 사회보장연금이 8.2% 인상돼 1981년 이후 최대폭으로 오르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는 치솟는데 실질 소득은 되레 줄었습니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구매력 때문에 크레딧 카드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크레딧카드닷컴에 따르면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인 소비자 10명 중 6명은 매달 크레딧카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분기 크레딧카드 부채는 8,87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 증가했습니다. 월렛허브 연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크레딧카드 부채는 8,942달러입니다. 크레딧카드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크레딧카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3분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21% 증가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9월과 10월 크레딧카드 지출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소비자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구매력은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생활비 조달 방법으로 가장 쉬운 것은 역시 크레딧카드지만 단기간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카드 빚도 덩달아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급증한 크레딧카드 연이자가 소비자들의 카드 부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레딧카드 부채를 가능한 한 빨리 줄여서 이자 비용을 줄이는 게 현명한 대응이라며 지출을 동결하거나 저축보다는 먼저 크레딧카드 빚을 상환하고 미니멈 페이먼트 이상을 지불하거나 캐시백 카드를 사용하고 크레딧카드 부채를 통합할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지난 24일 미주리주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무려 600발의 탄약을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마터면 비극적인 대규모 참사 사건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 24일 월요일 경찰 당국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2명의 목숨을 빼앗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총격범이 600발의 탄약을 소지하고 있었다면서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더 끔찍한 사건을 막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5살 학생 알렉산드리아 벨과 교사로 근무하던 61살 진 쿠츠카가 사망하고 7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해당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총격범은 신고 4분 만에 출동한 무장 경찰과 대치하던 중 숨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경찰서장에 따르면 총격범은 AR-15류의 반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가슴에는 여러 개의 탄창이 묶인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도 탄약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에서 범인이 학교 건물 안으로 600발 이상의 탄약을 몸에 지니고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격범의 차 안에서는 학교에서 총을 쏘고 싶다고 적힌 범인의 자필 서류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티쇼라 존스 세인트루이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기 난사는 연방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공중보건의 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초당적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지만 돌격소총 금지법은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올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더딘 속도로 증가할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자 수 역시 지난 겨울과 같은 급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현재 일평균 1,670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내년 2월까지는 약 1,870만 명으로 더디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에는 일평균 약 8천만 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또 사망자 수 역시 급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약 1,660명 정도의 전 세계 1일 사망자 수는 내년 2월 평균 2,748명으로 예상돼 느린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월에는 전 세계 1일 사망자 수가 1,100만 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낮아진 수치입니다. 한편 보고서는 독일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최고조에 달했다고 분석하고 내년 2월까지는 지금보다 3분의 1 이상이 줄어 19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독일 등 유럽에서는 오미크론 하위 BQ.1과 BQ.1.1 변이의 확산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특히 싱가포르에선 XBB 하위의 점유율이 80%로 우세종이 됐습니다. 연구소의 분석 결과 XBB는 전염성은 높지만 치명률이나 증상 정도는 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오미크론의 BA.5 하위 변이에 감염됐던 사람들은 XBB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XBB의 전파력은 그만큼 약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65세 이상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10명 중 2명은 경도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컬럼비아대 얼빙 메디컬 센터 제니퍼 맨리 교수팀은 어제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 자마 신경학에서 2016에서 2017년 건강 및 은퇴 연구 HRS에 참여한 노령층 3,500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HRS는 미시간대가 국립노화연구소와 사회보장국의 지원을 받아 2만여 명으로 구성된 인구 분포대표 샘플을 조사하는 종단 연구입니다. 해당 분석 대상 3,500명은 2016에서 2017년 치매, 경도인지 장애 진단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종합적 신경심리검사와 심층 인터뷰를 한 노령층이었는데 이 조사 결과 65세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를 앓고 있고 2명은 경도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는 성인기에 시작된 인지장애가 독립적인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인 경우, 경도 인지장애는 정상적인 노화에서 치매로 전환되는 단계를 의미하지만 모두 치매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분석 결과 65세 이상 연구 참가자의 10% 정도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다른 22%는 경도인지 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에서 69세에서는 치매 유병률이 3%에 불과했지만 90세 이상에서는 35%로 높아지는 등 나이가 들면서 치매 유병률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맨리 교수는 인간 수명이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와 경도인지 장애가 향후 수십 년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과 가족,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통 여름철 여행 성수기는 9월 첫째 주 노동절 연휴까지를 의미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휴가철이 여름에서 가을까지로 연장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10월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인들의 휴가 습성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데스티네이션 애널리스트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5% 이상은 10월에 여행을 갈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행사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여행사들이 판매한 항공권 중 출발일이 9월부터 11월 사이인 항공권의 판매량은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가족 여행지로 꼽히는 디즈니월드가 위치한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경우는 9월 호텔 수요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9월에 비해 14% 늘었습니다. 올랜도의 10월 호텔 예약 건수도 2019년에 비해 5%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9월 첫째 주 월요일인 노동절 연휴가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시점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늘고 휴가철도 연장됐다는 분석입니다. 여행용 항공권 판매 회사인 에어라인스 리포팅사의 데이터 연구 담당 국장인 척 텍스터는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아직도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직장인들의 근무 형태가 탄력적으로 바뀐 것도 가을 휴가 수요가 급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옴니는 크레딧카드나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자동 결제하는 시스템인데요. 당초에는 2024년 9월까지 기존 메트로카드를 대체할 계획이었는데 예상보다 약 1년 정도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독립 엔지니어 컨설턴트를 인용해 뉴욕시 대중교통 모든 시설에 옴니 결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있어 카드 자판기 배치와 수익 시스템 준비에 지연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목표했던 2024년 9월보다 늦어진 2025년 6월에나 옴니가 기존 메트로카드를 대체하고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메트로카드를 완전히 대체할 계획인 옴니는 크레딧카드나 스마트폰으로 자동 결제하는 터치형 요금 지불 시스템으로 도입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객 가운데 3분의 1이 옴니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MTA는 2020년 말 472개 전철역과 5,800대 버스 등 시 전역 전철 및 버스에서 옴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고 메트로놀스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에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작업도 당초 계획했던 2024년 3분기보다 지연돼 2025년 2분기에나 모든 열차역에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MTA는 대중교통 반값 요금 적용을 받던 대상자들이 옴니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들은 옴니 웹사이트에서 무료 계정을 생성하고 웹사이트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정보를 기입하고 자신이 활용할 카드에 반값 요금 적용 혜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스테파니 장 후보의 2년 전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정치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장 후보는 자신은 결백하다며 정치 탄압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폴킴 후보 측은 명백한 불법 행위일 뿐 정치 탄압이 아니라고 받아쳤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2년 전 있었던 고발 사건이 팰리세이즈 팍 시장 선거에서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스테파니 장 후보 측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오늘 폴킴 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라며 정치 탄압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This is not about politics. This is Jang hoping for Palisades Park voters to focus on her made-up version of politics. Matter of fact, I think this is very ridiculous, actually very offensive to the whole concept of our American justice system. 폴킴 후보 측은 지난 2020년 민주당 시의원 예비선거 당시 스테파니 장 후보가 펠팍 시니어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우편 투표 작성을 돕고 투표용지에 직접 서명까지 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폴킴 후보 측은 스테파니 장 후보의 서명이 되어 있는 다수의 투표용지 사본을 공개하고 아울러 포렌식 결과 다른 기재란의 필적도 장 후보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는 본인 거 외에 다른 우편 투표지 용지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거에 보시면은 포렌식 수사도 들어갔고 핸드라이팅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가는 것들을 쫙 뽑아놨고 또 장 후보님께서 그때 당시에 사인하셨던 우편 투표지 본인 거 외에 다른 것들 그것도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앞서 스테파니 장 후보 측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번 사건은 펠팍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 후보는 오는 11월 4일 버겐카운티 법원에서 인정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 중인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조치를 내년 1월 24일까지 추가로 연장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팬데믹 이후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이민서비스국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1월 24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 요청이나 통지의 경우 이민서비스국 발행 통지서에 명기된 제출 마감일 이후 60일까지 응답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뉴욕시 경찰 노동조합인 경찰자선협회는 올해 연말까지 NYPD를 떠나는 경찰이 4,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평균 339명이 은퇴 또는 사직하고 있는 셈으로 이는 지난 2001년 9.11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찰력 급감에 따른 공공안전 및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협회에 따르면 은퇴 혹은 사직한 NYPD 경찰관들은 MTA 경찰 및 뉴욕주 경찰 등 다른 경찰서로의 이직이 많은데 이는 유사 업무 수행에 30%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교통공사는 어제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의 통행료를 내년 1월부터 3%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뉴저지 턴파이크의 통행료는 평균 4달러 95센트에서 5달러 10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는 톨부스를 지날 때마다 내야 하는 요금이 이지패스 사용자는 현재 1달러 96센트에서 2달러 2센트로 현금 사용자는 2달러에서 2달러 10센트로 오릅니다. 파워볼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늘 밤 파워볼 추첨에서 1등 당첨자의 예상 당첨금은 7억 달러로 파워볼 추첨 역대 5번째, 미국 복권 역사상 8번째로 큰 당첨금이 예상됩니다. 당첨자가 현금 수령을 택할 경우 3억 3,570만 달러를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파워볼은 지난 8월 3일 펜실베니아주에서 2억 690만 달러 규모의 잭팟이 터진 뒤로 35회 연속으로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